5교시 수업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교시에는 아리까리한 문제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다음에 밭작물, 과수작물, 가설도 동일하게 이해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다른 작물까지도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주어졌을 때 한번 봐요. 자, 이 품목 5점짜리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문제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험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 고사, 미보상, 타작물, 기수학 이 요소가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수확량 구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고사 면적은 꼽혀 세모, 동그라미를 적극 활용해라. 그래야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비밀이란 말이죠. 이것의 기준이 뭐지? 우리가 미보상 면적과 기수학을 한 것은 기준이 뭐지? 여기 있는 거는 조사 대상 면적에서는 실제로 조사를 하잖아요. 해서 수확량이 조사를 해서 단위 면적당 몇 킬로 나왔으면 그걸 적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다만 보상 안 해줄 거야 까지만 됐기 때문에 이 기준은 5년 동안 평년 수확량의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곱해주는 거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나머지 과수에서도 그렇지. 기수학한 주수나 기수학한 타 미보상 주수 같은 경우에도 기준은 평년 수확량, 최근 5년 동안에 한 주수에 몇 개 달려 있었지 그것만큼 수확량으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직접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미 계약자가 알아서 수확을 해버렸고 미보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그 차이,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사가 아리까리한 것을 조사를 하는 거고 나머지 답 나온 것은 세모와 동그라미는 기준을 평년 수확량의 단위 면적당 또는 주당 착과 량을 갖다가 곱해줘서 수확량을 구하는 거다. 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죠?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피해율을 구하는데 피해율을 구하려고 하니까 기준 대비해서 표본 조사를 통해서 수확량을 알아야 그 차이만큼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자, 이건 아시겠죠? 조사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꼬포, 세모, 동그라미 전부 다를 빼주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것은 벼. 그리고 적과점 품목은 표본조사 면적, 표본조사 주수를 알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논작물에 있어서는 앞에 숫자 3 플러스 2 해서 5구간이 표본 구간이 되더라. 최소 3구간에서 최대 8구간으로 한다라기까지만 알면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쉽죠?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적과점 품목. 나머지는 표본 구간 수를 줍니다. 그죠?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피해율을 구하는 이유는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그러죠. 그 보험금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갖다가 1,000만 한 사람이 있고 800만 한 사람이 있다면 기준은 뭐죠?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가입했지? 이 기준 1과목에서 50%에서 100% 사이에 보험 가입이 된단 말이죠. 10% 단위로 나는 좀 적게 보험료를 내고 적게 가입할래. 이렇게 되면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피해율이단 말이야. 우리 평가사가 하는 것은 결국은 수확량을 구해서 피해율을 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은 우리가 가입할 때 자기 부담 비율은 정해진다. 몇 프로부터? 10%, 15%, 20%, 30%, 40%. 이 5가지 방법이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10, 15, 20, 30, 40. 단, 예외가 고추와 브로콜리.
자기 부담 비율은 이렇게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고추와 브로콜리는 좀 특이하더라. 왜? 고추는 따도 계속 자랍니다. 고추가. 그걸 우리는 무한화수라고 해. 브로콜리도 마찬가지로 따도 또 어느 순간 또 자랍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하고 난 뒤에 잔존 보험가입 금액에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3%와 5% 자기 부담 비율이 두 가지가 있다. 3%와 5%.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은 모든 품목은 5가지로 나누지만 그 중에서 고추와 브로콜리는 무한하수라고 해서 계속 자란다. 보험 가입할 당시에 이만큼이었는데 따도 계속 자라는 게 고추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 비율을 적게 3%에서 5%를 한다. 자, 그 다음 피해율을 구할 때 평균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은 알 수 있는 값이죠. 그죠? 평균 수확량은 이미 주어지는 값이고 미보상 감수량은 평균 수확량에서 수확량만 나오면 그 차이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값이다. 수확량이 이제 우리가 구하는 모든 품목의 핵심이라는 거지. 그것이 표본조사가 대부분인데 표에서는 3가지 방법이 있더라. 수량요소, 표본, 전수조사. 이렇게만 이해됐으면 지금까지 이해를 잘 한 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강의는 시험 문제에 이미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 앞으로도 출제의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다. 그죠? 수량요소 조사할 때는 거대재해가 났을 때 면적에 관계없이 딱 표본 내포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를 씌어서 해요. 수를 씌어서 측정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삭 상태 이게 16개 미만이냐 이상이냐 딱 2가지에서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이게 붙어있는 이삭에 붙어있는 나달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점수 그 다음 피해면적 보정개수는 그죠 30% 이상 입었느냐 그에 따라서 보정개수를 할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본조사는 이렇게 3개에서 8개까지 조사 대상 면적이 앞에 추출해서 수확량을 산정한다. 이때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게 뭐냐 시험 문제 나오면 지금은 제가 설명하기가 쉬워 보이지만 막상 이 10개의 카테고리 속에서 병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때 지금까지 했던 이론들을 잊어먹는단 말이죠. 왜? 홀대를 통해서 분명히 불순물 로스율 7%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 잊어먹는 수가 많아. 그러니까 항상 연상 효과로 해서 홀택에서 이렇게 하는 걸 액션으로 해놔야 그래 분명히 뭔가 있어. 그래서 홀택에도 그래서요. 그래서 이삭을 갖다 탁 걸쳐가지고 잡아 당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삭 나달도 떨어지고 그 잎도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불순물이 7%라는 거예요. 이렇게 액션을 하지 않으면 그 평가 항목이 많다 보니까 헷갈린다. 이게 빠뜨리면 틀리거든. 15점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스토리로 정확하게 그 작물에 대해서 액션으로 하고 7% 이런 거는 뭐 로스율 적용하시오 이렇게만 말만 주어지면 다 풀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주어지냐고. 말이 필요 없고 구하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로스 몇 프로라고요? 7%. 중요하죠. 그 다음 함수율도 주지 않아. 암기해야 되는 게 그래서 매, 콩, 강이다 해서 15, 14, 13. 왜? 기준 함수율이잖아요. 이게 한번 보세요. 무게가 있을 때 곱하기 1 마이너스 매배 같은 경우에는 0.15, 15% 분모에 와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날 가서 할 때 덜 말랐기 때문에 함수율이 한 20% 좀 나와. 그 값은 주어집니다. 시험 문제에. 당연히 주어지죠. 그럼 뭐 1 마이너스 0.20% 위를 해야 돼. 이 값을 적용해 줘야 되거든. 왜? 기준 함수율이 분모로 오고 우리가 실제로 측정한 값이 분자로 와서 감안해 줘야 되죠. 왜? 물이 있잖아. 그죠? 함수를 말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높겠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분모. 그 다음. 자,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반에서는
이게 풀면은 합격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제 작물을 이해하고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수확량 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왜? 수확량을 구하면 평수, 미평에서 다 구할 수 있잖아. 그죠? 평년 수확량 주어지고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빼기 수확량 그 값에 미보상 비율을 해주면 되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만 푼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가입 면적, 실제 경작 면적이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이제 틀리게 주어질 수도 있죠. 그럼 기준은 뭐라고요?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기준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사 하면 기호를 뭘로 해야 된다고요? 곱표. 이거 중요합니다. 이 실수한다니까. 시험 치고 난 뒤에 떨어진 사람은 이거 실수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아는 건데. 그 다음에 타작물, 세모, 기수학 동그라미. 이 중요하다. 그 다음 찰배 동그라미. 시험지는 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지라고 생각하고 표시를 막 하세요. 찰벼, 함수열 측정감률 20%.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잘 보세요. 표본조사라고 하는 게 뭐죠? 표본 구간을 정하는 거잖아. 표본 구간을 정하는 것은 이 면적이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5군데면 6군데네, 그죠? 6군데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수학을 할 거란 말이죠. 별을.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이때 기준은 뭘까? 그 작물은 4폭이란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수락요소 조사할 때는 딱 한 군데만 하는 거고, 요거는 여기 5폭이에서 길이를 재면 4폭의 길이가 될 거예요. 왜? 이 한 포기는 가로, 세로를 이렇게 해서 이게 한 포기에 자라는, 벼에 자라는 공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5포기를 이렇게 쭉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4포기의 길이가 돼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 둘, 셋, 4포기인데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4포기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포기의 끝에서 끝까지 하는 것이 4포기의 길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만 현장에서 보던 5포기의 길이를 바로 잽니다. 왜? 한 포기의 가로, 세로 값이 생육 환경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1m 길이가 1m고 폭은 3cm. 그러니까 이 한 포기가 자라는데 4개 요 길이가 5개의 끝에서 끝으로 하는 거와 똑같다. 이 길이하고 그다음에 이 폭. 이 폭이 이 식물이 자라는 면적이에요. 인간도 방에 있으면 방에 면적이 있듯이 이것도 나무도 마찬가지고 밭작물도 마찬가지고 논작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표본 구간은 이걸 우리가 재는 거예요. 줄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평가서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5개 길이 쭉 재. 오케이. 저거 1.1m. 1.1m고 그 다음에 이 해서 여기와 여기에 이 길이. 이것이 폭이에요. 폭. 쭉 뼈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1m 곱하기 기준은 메타니까 1m 곱하기 0.3m가 한 표본 구간이구나. 그 분모는 이것이 몇 구간이라고? 예? 6구간. 이게 분모 중에서 몇 킬로가 나왔죠? 우리가 평가서 해보니까 표본 구간의 수확량의 측정 무게는 3kg 나왔잖아. 이게 수확량이잖아.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3kg가 과연 전부 다냐? 아니죠. 표본 조사를 했으니까 함수율 곱하기 0.93을 해주죠. 0.93의 의미는 1-7% 로스율을 곱해주는 거죠. 헷갈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이 3kg는 3kg가 아니야. 불순물이 섞여 있어. 7%. 그걸 공식으로 하면 1-7%를 우리는 안다 이거죠. 0.93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로 곱해줘도 돼. 그 다음에 그게 진짜일까? 함수율이 있다면 함수율.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전자계산기로 하지 않으면 이 공식을 헷갈린다니까. 곱하기. 함수율은 1-찰별. 매콩강이니까 몇 프로라고요? 13%. 0.13. 1 측정값이 20%니까 0.2. 이게 전부 다야. 이걸 이해하고 계산해낼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문제에서 2차 시험을 보더라도 이 논작물의 시험 문제 나온다면 기점 5점은 맞출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우리가 해결을 못한 것은 세모와 동그라미를 해결 못했죠. 수학량에 포함시켜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주면 이 문제를 딱 보면 한 3개월 공부해도 문제를 풀려고 하면 머리가 새져. 하얗게 돼. 야, 순수를 어떻게 하지? 그 순수를 알기 쉽게.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평조단, 서커스단의 이름이에요. 평조단 수미라는 공식을 만들었어. 제가 고민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걸 이해는 했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뭐부터 풀어야 될지를 몰라. 헷갈리지 않겠어요? 아니 물어보면 다 알지. 단위 면적 평균 수확량 구하라 하면 이렇게 단위 면적 땅에서 5,000m 실제 경적 면적에서 그죠? 그 다음에 평균 수확량이 10,000kg니까 단위 면적 땅 2kg라는 거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알아. 근데 이걸 순서적으로 쭉 내가 풀어내야 되니까 이걸 안 준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바로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딱 쓰는 거지. 단위 면적당이니까 이게 지금 평년 수확량 10,000kg 어디서 나왔다? 실제 경작 면적 5,000kg 나왔으니 5,000분의 10,000kg 하니까 2kg 나왔다. 그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2kg구나. 그 다음 단위 면적당. 이걸 갖다가 단위 면적당을 읽으세요. 그래야 평조단 수확량까지 구하면 미보상 감수량은 그냥 알잖아. 평년 수확량을 또 알고 수확량을 알면 그 빼죽은 것에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된다. 이 스토리를 잘 알아야 돼. 어렵습니까? 일단은 아리까리하게 이해는 되죠? 그래서 푸는 요령을 핵심 단어인 평조단 수미를 이용하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은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실제 경작 면적 분해해서 평년 수확량이 10,000kg니 단위 면적당 2kg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조사 대상 면적은 많이 했잖아요. 실제 경작 면적에서 다 빼는 것. 고사, 타작물, 기수학을 다 빼주니까 이거더라. 표본 구간 수는 앞머리 플러스 2. 6구간. 그 다음에 평조단 수확량을 구하는데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 대상 면적을 어렵게 실제 경작 면적에서 100% 답이 나오고 다 빼고 조사 대상 면적을 우리가 조사를 했잖아. 그 면적에서 이거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이죠. 왜?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효력이 있다는 거죠. 효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통계가 들어갔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 통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통계. 수확량 잔여 비율에서 복분자에서 수잔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그거 할 때 보면 뭐가 통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산계수라고 할 거야. 계산을 바꾸주든지 유효 중량이란 말은 실제 값이 아닌 통계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유효 중량이라. 왜? 7% 있는 통계값이 실제로 할 때마다 틀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7%를 적용해야 돼. 그 통계값이는.
통계값이니까 7%를 준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3kg는 3kg인데 여기서 93%, 0.93, 7% 뺀 값이 그 수확량이고 그 다음 함수율을 계산해서 그 다음에 어디서 단위 면적당을 하려니까 총조산 표본 구간의 면적 이게 다른 작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논작물만 잘 알면 아주 쉬워져. 그러니까 분모가 뭐다는 걸 알면 1.425kg가 단위 면적당 나오더라. 유효 중량이죠. 그러니까 수확량은 우리가 조사 대상 면적 했기 때문에 조사 대상 면적에서 이걸 구한값 유효 중량을 곱해주고 플러스 여기 나오는 부분은 세모와 동그라미. 세모와 동그라미. 여기서 곱표는 아니에요. 곱표는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은 제 수확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 수확량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보상은 제 그래서 적어진 거잖아. 이게 2가 안 나오고 1.45 나왔다는 거는 수확량 계산할 때 고사 면적이 포함돼서 수확량이 줄은 거야. 그러니까 남은 세모와 동그라미는 기준을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인 2kg를 곱해줘서 수확량이 크게 농가 책임이 곱표와 세모는 농가 책임이지 보험회사나 잘못된 게 아니거든.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은 평년 수확량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값을 곱해주면 이것이 된다. 자, 여기 질문. 여기 중요합니다. 이게 논작물만 알면 밭작물 과수는 주스로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약간 해석만 달리 할 뿐이지 이런 흐름이란 말이죠.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논농사, 벼농사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보험을 가입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평가사가 와서 조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 형태로 하더라. 마음에 안 들면 표본조사 해주세요. 전수조사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 그죠? 농민이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그 교통사고 나도 접촉사고 조금만 나도 뒷목이 잡잖아요. 그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딱 한 번 거대재해일 때 수량요소 조사를 하는 게 있더라. 수량요소 조사할 때는 수로서 양을 평가하게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건 오직 수를 세워서 점수화해서 만드는 것이 수량요소 조사. 표본 조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틀릴 수 있는 것이 홀태기를 통한 로스율이더라. 그리고 함수율이더라. 전수조사할 때는 간단해. 전체 면적에서 탈곡기로 톤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면 큰 백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게 톤백이야. 1톤이 들어가. 그 톤백 가지고 그냥 주워 담아. 거기서 그 곱하기 함수율도 계산해 주면 되고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도 해서 단위 면적당 요걸 갖다가 적용해 주면 전수조사 끝나. 제일 시험에 잘 나온 것은 표본조사. 그래서 이것은 15점을 놓칠 수가 없어. 왜? 논작물이 가장 그래도 기본이고 항상 시험 문제 나와. 지금 했던 이 범위만 잘 알면 여러분도 15점짜리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점 확보. 그래서 10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논작물은 오케이 해놓고 나중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한 번만 더 보면 될 정도로 논작물은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면 문제가 없는 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수량요소 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를 모두 실시한 경우 우선순위는 전수, 표본, 수량요소 조사. 자, 상기 표본조사 시 문제와 동일할 때 수확량은 어떻게 되냐? 방금 그 표본조사 했을 때 수확량인데 수확량은 전수조사 시 작물의 중량이 얼마라고 주어지죠. 실제로. 그 6,000kg 곱하기 함수율. 자, 잘 보세요.
함수를 그대로 적용했죠. 곱하기 세모와 동그라미만 2kg를 갖다가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을 곱해서 6917kg가 전수조사의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왜? 실제로 톤 빼기 해서 무게를 잰 그 값에다가 함수를 곱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평가사가 보니까 기록을 했던 타작물이나 미보상, 기수확 면적이 있으면 그것만 해서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을 곱해주세요. 다 합쳐서 수확량으로 보자. 이렇게 하면 끝나.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수량연수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 방구별 문제를 주고 수확량을 구하고 피해율을 구하고 보험금을 구하라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한 70%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되고 했으니까 알아맞힐 수가 있어. 그 다음 한 바퀴 돌고 또 공부할 때는 그래 80% 정도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에 나오면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다까지 나와야 돼.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핵심 사항이었고,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문제도 놓칠 수가 없으니 이제 정리에 들어갑니다. 자, 품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그리고 논작물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가 됐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암기해야 되고 놓치기 쉬운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 공부해서 시험에 나오기 뻔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모내기 한다 하는 부분을 많이 들었죠. 모내기. 지금은 모내기 할 때 뭐를 갖다가 한자로 하면 뭐로 할까요? 묘라고도 하고 앙이라고 해. 그래서 묘에만 있는 것이 바로 묘와 앙, 모내기, 이 글자를 쓰는 유일한 곳이 묘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묘는 밭 위에 표. 그래서 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모내기 하기 전에 육성을 해. 그래서 이렇게 좀 어린 것을 싹을 틔워서 데리고 오는 것이 모내기다. 이게 모를 육성을 한 걸 모내기 한다. 모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것을 앙이라고 해. 이거는 모앙자야. 모내기를 중앙으로 갖다 놓는 것을 앙자라 해. 이 뜻을 모르면 한번 읽어도 헷갈려. 그래서 모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이 있구나. 한자로 했을 때 한글로는 모라고 하고 모묘라고 하고 모묘. 이게 한자를 이렇게 써요. 밭 위에 풀이 있다고 이렇게 육성하는 거고, 모앙자 옮겨 심었을 때 앙이라고 한다. 모앙이다. 그걸 알면 이제 이 단어들은 쉽게 해석될 수가 있다. 그래서 품목, 적용 품목을 쓰시오 하면 기초적 문제 벼, 거친 조사료형 벼. 이 거칠 조자예요. 거칠 조자. 거칠 조자 쌀밑자에다가 이렇게 이게 거칠 조자. 가축한테 먹이는 조사료용 벼, 밀, 보리, 네 품목. 그래서 전부 다가 수확 감소죠. 1년 동안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보니까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수확량이 줄은 것을 피해율로 하자.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조사 내용은, 조사 시기는 쭉 읽어보면 돼. 당연한 거니까. 피해 사실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되고. 그죠? 조사 방법은 피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그죠? 태풍이 왔다면 우리는 좋죠. 생략 안 했으면 좋겠어. 평가사 1위니까. 가서 일하면 1등 나올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많으면 태풍이 왔다 그러면 사고 접수만 해놓고 나중에 한 번에 여러 번 사고가 있었다고 접수가 되면 한 번에
수확 시기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한 번씩 해요. 왜? 태풍이 왔다는데 가나 안 가나 피해 입었거든. 그죠? 그 다음 이양 한계일이 7월 31일이구나. 이양이 뭐죠? 옮길 이자에 모앙자. 모를 옮기는 걸 이양이라고 해. 이양은 7월 31일 이후. 그때까지 기후적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양, 직파불량이. 그래서 가만히 보면 벼에만 해당되는 게 시험에 나와. 이양이 있고 직파가 있어. 직파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물이 있다가 빼고 난 뒤에 이게 약간 남아있을 때 뿌리는 게 직파야.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제가 본 적이 없어. 직파는 심는 거고, 모내기 하는 거고. 그래서 이양, 직파 불능조사. 이게 뭐냐면, 여기서 모를 갖다가 막 키워. 그리고 이게 태풍이 와서 이게 없애버리네. 근데 이양을 할 수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죠? 위험이라는 게 그렇잖아. 내 논에다가 심기 전에 모판에다가 뭐가 키워. 육모를 했는데 태풍이나 바람, 강풍에 의해서 이게 날아가 버리고 이게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양, 직파가 불능 100% 안 됐을 경우 보험금 주고 끝내버려요. 문액이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100% 이양, 직파, 불능 상태 및 통상적인 영농활동의 실시 여부만 조사하고 배에서는 이양, 직파가 불능되면 보험금 주고 끝낸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 그 다음 제2양, 제 직파 다시 이양한다. 이게 옮기 심었어. 근데 태풍으로 와서 이 30%만 뭐가 떠내려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이양을 해요. 제2양. 다른 집에 가서 빌려든지 뭐 하든지 간에 이양이 아예 불능되는 경우는 주고 끝내버리고 이처럼 제2양을 해야 될 경우는 일부가 손실이 가져왔다. 소실이 되거나 했을 때 제2양, 제 직파를 한다. 예. 오늘 문제를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벼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게 많아. 아예 이게 모육하는 것이 잘못했을 때 이양, 직파, 불능이 있을 거고 이양을 했는데 일부가 요술될 때는 제2양, 제 직파 했을 때 보험금. 그 다음에 경작 불능조사. 경작 불능조사는 전 품목에 여러분이 평가사가 되면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경작 불능이야. 경작 불능 말 그대로 경작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농사를 지었는데 식물제 피해율이 또는 그 면적이 65% 이상 65%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농사를 지어도 최대 35%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나올 것 여기서 접자.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서 경작 불능이니까 그래서 평가사가 가서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한 60% 정도 되더라도 저는 경작 불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실무에서는.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가도 수확 감소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괜히 시간만 끌지 보험금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가. 그럴 경우에 딱 눈치껏 우리 제주지에서 누가 또 지회장님하고 의논하면서 요거는 나만 봐도 경작 불능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65% 이상 식물제 피해율이나 면적이 그 정도 됐을 때는 인건비를 들여서 나중에 수확하더라도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보험금 주고 끝내자. 왜? 그래야 갈아엎고 다른 작물을 농사를 짓거든요. 경작불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경작불능은 판단해보니까 수확기까지 가서 한 번에 수확해서 보험금은 나가야 돼. 어차피. 그걸 갖다가 땡겨서 이거 심어도 농사를 계속 지어나가도 수확량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경작불능 처리할 때는 태풍이라든지 보상하는 손해란 말이에요. 어차피 보상해 줘야 돼. 그래서 경작불능은 65% 이상일 때. 그죠? 그래서 경작불능 전 품목에 대해서 면적 피해율 또는 식물제 피해율이 65% 나올 거예요. 65% 이상일 때.
경제학 불능 조사를 해서 다른 작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는 수확 직전에 이것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얼마나 감소됐지. 이게 평수미평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된다. 그래서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벼밀보리. 그 다음 수확량 조사에서 표본조사 하는데 벼는 수확량 조사도 가능하다. 수량력 조사 하는 것은 오직 벼에만 있다. 예, 수확량 조사를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 실제 경량 면적 확인은 GPS 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한 바퀴 도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때 스마트폰에 면적 측정기 어플로도 가능하다. 예, 이렇게 하고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나야 원장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논란의 여지는 10% 안 되는 걸 가지고 문제 냈을 때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이론서에는 10%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면적 측정기를 갔는데 가입 면적이 만 멘타 제곱이라면 그냥 9,700이 나왔다면 그냥 만 그대로 인정해줘요. 한 10% 정도 차이는 우리가 걸을 때 잘못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오케이 해줍니다. 그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체크 통상적인 영농 활동할 때 대상 영농 활동은 논둑 정리, 농가리, 비료 시비, 제초제 살포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영농 활동에 들어가는 것은 논둑을 정리하고 논을 갈아 주는 것, 비료를 주는 것, 제초제 살포하는 것은 통상적인 영농 활동에 들어간다. 네, 이렇게 해서 쭉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마 올해 오전자료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지금 제가 나올 것 같아. 본답이 있으면 여기서 육류해가지고 계속 이항을 했잖아요. 근데 제2항을 해야 될 때 제2항 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 시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육성해서 했는데 여기서 제2항을 해야 될 면적을 구하는데 어떨 때 그 기준이 뭐지? 기준이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일 때 자 묘는 이렇게 해서 입에서 줄줄 나오도록 묘는 해서 세 가지를 외쳐라 이거죠. 본답에 이게 본답이잖아.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돼 물 위에 뜬 면적. 뿌리를 정착하지 물 위에 떴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토양에 묻히거나, 그래서 광합 작용을 못하도록 묻히는 경우, 햇빛이 차단된 경우. 그 다음에 이게 살아있는데 이게 비실비실해. 그래서 우리 평가사가 묘는 살아있는데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면, 이 세 가지가 제2항 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된다.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이다. 이럴 때는 면적에 포함시켜서 이게 1000m 제곱인데 이것이 묘가 물 위에 뜬 게 이게 둥둥 뜬 게 100m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덮어져서 햇빛을 못 받는 게 뭐 5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한 150은 죽정이만 있어가지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150이다. 그러면 300m 제곱은 다시 제2항을 해야 되는 면적으로 보고 했다면 보험금 주는 걸 계산해 보면 된다 이거지. 네. 그 다음 경작 불능조사는 우리 평가사의 중요한 업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식물적 비율 판정의 65% 이상 되어서 우리가 판정을 하게 되면 보험금 주고 갈아엎거든. 그리고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업무다.
그래서 경작불능조사. 그래서 여기는 전조사가 있고 후조사가 있어. 후조사는 뭐지? 실제로 이 농민이 돈만 받고 자기가 또 먹을 수도 있잖아. 그게 원리가 그게 아니고 경작불능은 경작불능 처리해서 아예 갈아엎어야 돼. 농작물을 시중에 시판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보험금도 받고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전조사가 있고 나중에 사진 찍어서 갈아엎은 것도 봅니다. 요즘 사진을 찍으면 다 주소 나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우리가 평가사는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콩조사 할 때도 피해 입은 거 사진 찍고 훌라후프 던진 데 사진 찍고 해서 다 보내면 진짜로 그 주소가 계약자 주소와의 농지와 동일한지 확인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식물적 피해율은 목적조사. 목적이 뭐죠? 목적 이거예요. 눈. 우리가 눈대중으로.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좀 전문 고상한 용어, 목적으로 딱. 그죠? 그래서 보고 한 65% 되겠구나 싶으면 그냥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65% 이상인 경우에 계약자에게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 여부를 확인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죠? 자, 오늘은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 조사 중에서 정확하게 수량, 표본, 전수조사 방법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오늘 알아두셔야 15점의 이상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조사 시기에 따라서 수량요소 조사의 조사 시기는 표본조사의 조사 시기는 또는 요거 어느 걸 써놓고 가로넣기를 하더라도 다 알아맞힐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량요소 조사는 수확하기 14일 전후가 되면 알곡이 좀 여물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삭에서 나날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거 하기 전에는 조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확 전 14일, 2주 전후가 가장 조사하기 좋더라.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요소 조사는 한꺼번에 대량 피해일 때 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수확 전 2주 정도 14일 전후에 하는 것이 알곡이 있어야 개수를 헤아릴 수 있죠. 그죠? 표본조사는 알곡이 여물어서 수확이 가능한 시기죠. 그래야 수확을 해서 함수율도 측정하고 홀대기에서 뽑기 때문에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수확할 때 가서 지켜봐야 돼.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 수당이 좀 적어. 왜냐하면 한 농가가 여기서부터 쫙 해서 다 수확을 해야 되잖아. 나머지는 농가한테 가서 우리 표본조사 합니다 하고 확인만 하고 네 군데 설정해서 빨리 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수확을 하려고 하면 1000m 자국 같으면 탈곡기 두둑 하면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무게까지 다 확인해야 돼. 그 수단이 적어. 그래서 전수조사는 잘 안 하려고 해. 실제로 현장에서도 전수조사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하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죠? 돈과 관련되잖아요. 네. 경작불능은 계속 설명했고, 그 다음에 수량요소 조사의 손해평가 방법은 가입 면적과 무관하게.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걸 암기를 합니다. 눈으로도 암기하고 머릿속으로 암기합니다. 수량 요소 조사는 이삭 상태, 이삭 이거잖아, 그죠? 이삭. 이게 한 폭인데 한 폭이, 두 폭이, 세 폭이, 네 폭이를 하는데 이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삭.
이 한계가 이삭이거든, 이삭. 이삭이 16개 미만일 때 1점, 16개 이상일 때 2점. 이거 안 주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시험 문제 나온 거 보여줄 거예요. 16개 미만일 때 1점, 2점. 이거 숫자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이삭수예요. 완전 나달 상태. 잘 보세요. 51개 미만, 61개 미만, 71개 미만, 81개 미만, 81개 이상. 5개를 나누어서 1, 2, 3, 4, 5.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삭당 완전 나달수가 49개, 60개, 몇 개일 때 점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시험 문제 나왔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예. 그 다음, 수학 비율 조사한다. 그러면 이삭 상태 점수에서 16개 미만이냐, 16개 이상이냐에서 점수를 구하고, 완전 나달 점수에서 51부터 81개 이상까지 해서 점수를 구한, 그거 갖다가 조사 수학 비율 환산표가 있어. 환산해 주는 거죠. 잘 보세요. 자, 하나, 둘, 세 개, 네 개에서 이거는 16개, 17개, 18개, 13개가 나왔다면 점수가 몇 점이죠? 이삭 점수. 이삭 점수가 하나, 둘, 셋, 넷, 네 폭이니까 이거 몇 점이죠? 이삭수. 2점. 2점. 2점, 1점. 그래서 7점이죠. 그죠? 7점이죠. 맞죠? 이삭수. 나달수. 나달수가 여기는 51, 59개, 67개, 71. 이렇게 나왔다. 51은 몇 점이죠? 2점. 59개는 2점. 67개는 예? 3점. 71는 예? 4점. 그 점수가 7점, 8, 11점이네. 18점. 여기잖아. 이 표는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표만. 조사 수학 비율을 하는 점수 합계는 우리가 구하는까지는 16개 이상 이삭수, 그 다음에 51, 60하나, 70하나, 80하나, 80하나 이상은 1점에 5점까지 하되, 이거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면, 잘 보세요. 점수는 18점 우리가 구하는 거고, 조사 수학 비율은 최저를 적용해라. 최고를 적용하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수가 18점이고, 최저를 적용하라면 몇 프로? 61%. 최고를 적용하라면 70%가 조사 수학 비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피해 면적 보정 개수가 있어. 이게 뭐냐? 보통은 30% 이상 돼야 보정 개수를 1로 두는데 10%에서 30%이면 좀 경미하다 싶을 때는 보정 개수 1.1을 더 줘버려. 그래서 수확량을 많게 해서 피해율이 적을 거야. 그냥 10% 미만일 때는 보정 개수 1.1로 한다.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